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그 사고 발생 전에 이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전에 그 기출문제 풀어봤을 때 벌써 이 법규정이 사용됐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오늘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9조 사고 발생 전에 의미 해지 되어 있습니다. 자, 1항 보겠습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 사고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누가 해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보험 계약자예요.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해지하면 여러분들이 암보험 들었는데 그걸 마음대로 보험회사에서 해지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자 그러면 틀린 겁니다. 아셨죠? 보험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매 강의마다 하나하나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보험 계약자는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어떻다고요? 그렇죠. 언제든지 보험 사고 발생 전에는 암보험 들다가 더 이상 돌고 싶지 않아. 나 계약 해지할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법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셨죠? 그러나 이 갖고 돼 있습니다. 요거를 왜 또 그러나가 있냐면은 보험은 원래 이제 계약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그 계약이 보험 계약이 어떻게 되죠? 639조의 보험 계약인 경우에 예를 들면 639조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는 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두 번 이렇게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타인을 위한 보험 법규정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즉 보험금 수령권자가 계약자가 아닌 그런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보험계약자는 함부로 해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것도 우리가 그 앞에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벌써 풀어봤습니다. 그죠?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더라. 오늘 풀어보면 또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이 여기 지금 다뤄져 있는 거예요. 계약자는 어떨 때만 해지할 수 있다. 돼 있냐면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하면 못하니까. 그렇죠? 이런 증권을 소지하거나 타인을 동의를 얻었다면 어떻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항은 뭐냐면요. 2항은 사고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고 발생 후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죠?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도 여기 조금 애매하죠.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이런데 여기서 보험금액은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아셨죠? 지급되는 보험.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법 만드는 분께서 좀 그런 것을 용어를 좀 잘 선택했으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보험 가입금액을 금액이라고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보험금을 보험금액이라 했으니까 좀 혼선이 올 겁니다만은 그건 뭐 입법상의 실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여기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보험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고 나고 500만 원을 탔어요. 그럼 남아있는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급되는 보험금을 뺀 500만 원. 까지만 한도로 해갖고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고 났는데 700만 원 났다 하더라도 500만 원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이 돼요. 그런데 가입 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 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계약자는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구나. 단서조항으로 또 하나 더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농작물 재보험도 이렇게 감액되지 않는 보험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항은 뭐냐면 1항의 경우 이제 사고 발생하기 전에
요걸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사고 발생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어떠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이고 요것 결국은 임의규정이다. 그죠? 예.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하고 약정 맺은 대로 그대로 국가 간섭 안 할게 이거예요. 사인 간에 그 뭐 보험료 주고받고 하는 거 그런 걸 간섭하지 않겠다. 그런 뭡니까?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미경과 보험료도 제가 기출문제풀이에서 벌써 설명해 드렸고 이것도 지문에 써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료. 그죠? 예. 해지했는데 아직도 내가 미리 그 보험료를 낸 게 있으면 남아있는 보험료 그 부분을 미경과 보험료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당연하게 약정이 없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까지 꼭 요거는 기억해 두십시오. 아셨죠? 요것이 빠진 상태에서 나오면 예, 무조건 넣고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국가 간섭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만 예,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공부할 법조항은 달랑 요거예요. 요거만 알면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도표로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제 설명 드리려고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계약자가 보험사고 났어요. 뭐냐 하면 여기 보험사고 났어요 하고 보험회사에다 통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갖고 사고 발생 통지 의무라고 하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배웁니다. 근데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죠? 예,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예, 있고 그리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죠?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11회 때 또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낼 수 있는 법조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뭡니까 그 자기를 위한 보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뭡니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뭡니까 그 단서 조항이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그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배웠단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농작물 재보험으로 뭐가 있냐면,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해가림 시설물, 주로 시설물과 그리고 시설작물, 버섯작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보험금이 다른 뭐 농작물 재보험은 뭡니까 보험을 가입했어요. 딱 사고가 막 수십 번 나도 마지막에 뭡니까 수확량을 조사해 갖고 보험금을 딱 한 번밖에 안 줍니다. 예, 사고를 여러 번 났다 하더라도. 그런데 시설물이라든지 시설작물이라든지 버섯 같은 경우는 사고 날 때마다 가서 조사해 갖고 아이고 이번에 이만큼 피해됐네 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면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감액되지 않아요. 요 경우는 이게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2차 시험에서. 왜냐하면 2차 시험 어렵다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현재 내고 있는 거예요. 그 공부를 조금 제가 볼 때 방법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나오면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시설물에서 1차 사고 때 이만큼 보험금을 탔어. 근데 2차 사고 또 났어. 그럴 때 보험금이 얼마냐? 이렇게 산출하는 이런 문제는 아직 나오고 있지도 않아요. 예,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이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시설 작물이 피해가 났다. 또 보험금을 탔어. 그 다음에 또 사고 났다. 이럴 때 보험금이 얼마인가 이걸 구하세요 하고 물음 위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될 때 뭘 알아야 되겠어요?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요 품목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풀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산수는 다 할 줄 아니까. 그죠? 그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출제될 가능성이 이제는 조금 이제 뭡니까? 옛날에는 단순한 암기식으로 문제 나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해를 하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뭡니까? 보험 사고 손해 산정하는 그 구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번에 10회 시험 문제 2차 시험 문제가 뭐 8회 9회만 하더라도 단순 암기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암기가 막 그렇게 공부가 어렵네 하지만 그러더라도 금년보다도
확정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단순 암기식으로 막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해만 하면 쉽게 도리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도리어 합격률이 반으로 툭 줄어드는 거예요. 뭐 이번에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 딱 하나 제가 볼 때는 그 조금 영향이 있었던 거 뭐냐면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도록 돼 있어요. 예, 이번에 그 뭡니까 정확히 알고 풀더라도 원래 시험장 가면 조금 이렇게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시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면 알았던 것도 막 그냥 뭐지 하고 혼란스럽고 막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쉬운 문제도 막 이렇게 또 뭡니까 실수해서 또 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해서 합격률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완을 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렇게 2차 시험이 어렵느냐?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조금 빠졌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법보험편을 공부하면서도 이런 부분 농작물 재보험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할 때 필요한 부분을 같이 미리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면 다음에 공부를 할 때 훨씬 박선수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어. 이게 그거구나 하고 쉽게 이해를 할 텐데 전혀 아무것도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놓고 단순 암기식으로 야 이거 여기 뭐 보험 가입금 이게 다 복원되고 이게 풀어야 되고 이러면 그건 왜 그렇게 하는지. 고추는 또 그렇게 안 하거든요. 고추는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보험금 지급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면 남은 500만 원 보험 가입금액 남아있는 500만 원을 한도로 또다시 보험금을 지급하거든요. 보험 가입금액이 자동 복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품목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구조를 알고 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공부한 게 그냥 머릿속에 탁탁 이해되고 오랫동안 남아있는데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저기서 이러면 어디서는 이렇게 풀고 어디서는 왜 이렇게 풀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2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깨진 독 고치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글로서 지금 풀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시간 날 때 머리 식히면서 그거 뭐 그냥 암기하세요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제 그 글을 올려놓은 거 잘 봐보시면 그런데 여러분께서 글만 읽어보셔도 이렇게 맞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께서 분명히 깨닫는 게 있으실 겁니다. 아셨죠? 조금 오늘 3000% 빠졌는데 다시 이제 복귀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작물들은 어떻게 되죠? 복원이 되니까 가입금액이 복원되니까 사고 발생 후에도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기억하시면 되고 요런 건 이제 그 개딸이에요. 사실 이제 다른 시험 같은 거 그러면 복원되는 그런 다른 손해보험은 주로 뭐냐?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이런 걸 이제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런 것까지는 묻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런 게 우리 농작물 재에 보면은 이런 품목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다른 보험 같은 게 어떤 게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해도 다시 보험 가입 금액이 뭡니까? 가액되지 않는 게 뭐가 있냐?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이 있더라. 이런 걸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셔도 좋겠죠. 그래서 그거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임의의 법률 효과는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법률 효과. 어떻게 되죠? 언제든지 발생 전에는 해지할 수 있어요. 그죠?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따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해지할 수 있다 그냥 공부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런 그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약관 고유 설명 의무를 뭡니까?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계약자는 3개월 이내에 어떻게 되죠?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는 해지가 아니라 취소를 쓰잖아요. 그러면 취소한 경우와 해지한 경우에 어떻게 법률적인 효과가 달라지는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려고 제가 교재 밑에다 진짜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그 교재에도 이런 살아있는 내용들이 다 집어넣어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이 사람은 참 공부하는 것만큼은 진짜 그 방법을 참 진짜 정말 잘 알고 하네 하고 여러분들께서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해지가 뭐고 취소가 뭐고 아무리 법률적인 용어 전문적인 용어 써갖고 떠들어 봐봐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숙지도 안 될 거지만 제가 그래서 하나 이 사례를 들어볼게요. 해지하게 되면 해지할 수 있다 해서 해지가 됐어요.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지한 날부터 그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거예요. 소급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앞에 계약 그 체결 당시까지 소급은 안 되고 그 이후의 부분만 없었던 것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지하게 되면은 보험료 받는 것도 어떻게 되죠? 미경과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요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사망의 조항이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미경과 보험료 그 전에 뭡니까? 그 보장받은 것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해지는 그죠? 그러니까 해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률 효과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해지월 기준 미경과 비율에 따라서 계산된 환급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겠고, 또 청구했어요. 아이 나 해지할래 그랬으면 그럴 때부터 이제 그 뭡니까 그 해지보험료 줄 때 곧 남아 며칠 그 또 기간이 걸리겠죠. 조사하고 이렇게 하려면, 계산하고 하려면. 그러면 그 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고 몇 분 되지 않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이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자까지 더해서 뭡니까 그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 해지라는 거 의미고, 만약에 계약자가 취소를 했다 치면 요 사례가 뭐냐면, 하나는 해지 이렇게 해서 해지한 거고, 하나는 밑에 거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 쉽게 말해서 약관을 교부받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계약 성립 후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계약자가. 그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취소사항이 되면 취소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해지하는 것보다. 왜 취소하면 유리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취소를 해버렸어요. 취소하면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표가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니까 무효하고 똑같은 법률 효과가 나온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봐보세요. 유사표시 하자로 인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으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거예요. 미경과 보험료를 돌려받는 게 아니고, 계약 처음부터 그동안 보장받고 안 받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니까요. 없었던 거 취소되면 무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돌아와서 내가 낸 보험료 전부를 다 돌려받는 겁니다. 다르죠, 법률 효과. 그렇죠?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이런 것을 이해해야만이 여러분께서 해지한다 취소한다 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되지.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 이래 해지 취소해라고, 이거 봤어, 이거 틀렸어,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진짜 정말 뭡니까 다음에 2차 시험 공부할 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액을 돌려받죠. 그렇죠? 무효하고 똑같은 게, 무효도 어떻게 되죠? 전부 일부가 무효됐을 때 그거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무효된 부분.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또 봐보세요. 보험료 이자도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보험료 납입한 날에 다음 날부터 청약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왜냐면 계속 그 보험회사에서 그 돈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발생된 이자, 그 반환일까지 이자 좀 많겠죠. 요거는 해지한 날부터 이자인데, 이거는 처음 계약한 날, 내가 돈 낸 날부터 따지니까 훨씬 오래겠죠. 그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보다는 취소가 뭡니까? 훨씬 계약자한테는 유리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뭡니까? 그 보험 약관을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3개월 이내에 계약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2강 때 배웠던 그 내용이, 와, 그게 엄청 중요하구나. 그쵸?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럴 때 설명해 봐봐요. 해지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명해 봐봐요.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교재도 뭡니까 바로 오늘 요 법규정에다가 밑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있잖아요. 뒤에 가서 다 보완을 해드리면 다 그냥 진짜 끔끔한 밤하늘에 이렇게 환하게 해가 비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그 법 강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강의해주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법률적인 지식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뭡니까 그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뭡니까 듣는 청강생들한테 도리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뭡니까 처음 강의에도 저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재배학 강의가 도리어 수험생들이 많이 선호하고 하는 이유를 딱 깨우치는 순간에 법 과목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이게 다 알고 있는데 왜 떠들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이 강의라는 것은 오직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조금 뭡니까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뭡니까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사고 발생 후의 해지 법률 효과, 이제 앞에서 이제 미리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발생 후에 만약에 계약을 해지를 했다. 그런데 이제 뭐 비가림 시설이나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예, 이런 것들은 보험 사고 위에도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그것이 뭐냐면 보험 가입 금액 자동 복원 제도. 예, 그거예요. 그 제가 공부할 때는 업무방법서라고 있었는데 NH농협 손해보험에서 만든 거 그걸로 그게 수험서였어요. 거기서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거기는 이 보험금액 가입 보건제도하고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론서로 넘으면서 지금 그 이론서를 만드신 분께서 그런 부분을 가볍게 여기시고 본인이 몰라서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짤막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그 보험금 산정하는 문제로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도 지금 한번 그 뭡니까 전부를 제가 여기서 뭐 2차 시험에 필요한 전부를 모든 것을 여기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이 그렇게 적용되는구나 하고 가볍게라도 한번 이렇게 드러나 놓으면 분명히 여러분께서 2차 시험 공부하실 때 그것이 떠오르면서 그것을 이제 뭡니까 공부하실 때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또 가볍게나마 해드리고 진짜로 100% 필요하다는 거는 제가 뭐 사례까지도 들어갔고 주로 이제 손해보험 통치감이 그렇게 한다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거기 가면 사례적으로 해서 진짜 2차 시험에 필요할 때 보험금 산정과 관련되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사례까지 해갖고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8회 문제도 보니까 또 특정한 타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타인을 위한 뭐 구조로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법규정뿐만이 아니라 이 구조를 꼭 알고 있어야 되겠다. 지금 계속 문제 풀면 계속 타인을 위한 보험 구조로 이렇게 묶고 있죠. 그죠? 손해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보험계약자는 A의 동의를 어찌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어떻습니까? 이거 법규정 그대로죠. 그죠? 오늘 공부한 뭡니까? 보험사고 발생 전에, 사고 발생 전에 이미지, 그 법규정에 바로 뭡니까?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번이 맞는 거다. 벌써 맞고, 2, 3, 4는 뭐가 틀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A가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아니죠? 예, 전혀 이런 상관없어요. 그죠? 당연히 그 계약에 이익을 받는다. 이거는 타인을 위한 보험 법규정에 규정에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고, 3번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요거는 바로 이제 다음 강의에서 딱 요거 이제 드디어 이제 보험료 지체하면 어떻게 되고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되고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의 법규정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자는 A에게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최고해야만이 뭡니까? 해지할 수 있어요. 최고 없이 절대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이게 강행규정이 강행규정. 아셨죠? 아무리 당사자 간에 약정으로 즉 약관에 뭐 해지하지 않고 최고하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약관에 만약에 계약서상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요? 국가 개입해서 그는 무효 이래갖고 그 약간의 뭡니까? 효력을, 법률적인 효과를 발동을 안 시켜요. 아셨죠? 계약자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로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최고하지 않고는. 아셨죠?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또, 여기 또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지금 나왔네요. 4번. 보험계약자가 A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A의 위임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예. A라는 게 이제 특정한 타인을 위해서 보험을 든다 치면 위임을 받건 위임을 받지 않건 특정되건 불특정되건 어떻게 되죠? 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 법규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그겁니다. 그죠? 딱 그거하고 또 하나 뭡니까? 예, 피보험자, 타인이 뭡니까? 당연히 보험계약에 이익을 받는다. 예, 보험금 청구권, 수령권자나, 그죠? 예, 그거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제가 타인을 위한 보험, 법규정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위임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아야 한다 했으니까, 요게 틀렸네요. 그쵸? 그러니까 맞는 것은 결국은 요 1번입니다. 그죠? 요 제가 동그라미 자꾸 이렇게 제가 설명 안 드리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옳은 것을 할 때 이렇게 표기해 가면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체크하면 돼요. 틀리면 틀려. 잘 모르면 세모.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옳은 것을 하면 이거 동그라미 하나 있네. 두 개 있으면 뭔가가 한 개가 또 잘못한 거겠죠. 그럼 새로 한번 딱 읽어봐 보면 이거 요게 조금 옳은 게 아닐 수가 있겠구나 해서 여러분께서 최종 답안을 1번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OX, OX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잘못하고 뭐 틀린 것을 했는데 모르고 그냥 옳은 것으로 이렇게 해갖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OX, OX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옳은 것은 뭔가 그래갖고 답안에 딱 요게 체크를 해가지고 컴퓨터 사인펜으로 1번, 7번에는 1번이야 이렇게 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회 때는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자, 갑이 을소의 농장에 대해 을의 허락 없이 아이고 이 벌써 보니까 뭐죠? 타인을 위한 보험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야, 참 징그럽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타인을 위한 그 구조를 언제 얘기했죠? 강의 시작 전에 제가 오리엔테이션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오리엔테이션 지금 현재 안 듣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오시는 분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미리 들으시고 그래야만, 안 그러면 제가 그걸 구태여 만들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 법조항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1강부터 그 뭐 25번까지만 들으면 끝일 텐데. 근데 그거 들어갖고 시험 문제 뭐 100점 맞았다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그 의미, 왜 공부하는가, 그 법조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죠? 그것을 안 이후에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을의 허락 없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은 위임 없이 했다는 얘기죠. 예, 위임 없이 을을 피보험자라 해서 을이 을한테 피보험이익이 있구나, 소유권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떠올리시면 된다 그랬죠. 예, 피보험자라 해서 A보험회사와 하지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그죠? 자, 1번 보험계약 체결 시 A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청약서, 그 청약서에다가 우리 보면 막 거기다 이제 그 보험 계약할 때 거기다 막 체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 청약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면 요거. 예, 질문 사항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예, 요것은 우리가 뭡니까? 다다음 시간에 고지의무 따로 이렇게 한 강으로 빼서 공부를 할 거예요. 거기 있는 법규정입니다. 근데 추정한다. 요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정이 딸랑 3개니까 3개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요 3개만 추정입니다 하고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들 아직 안 배운 것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것을 배운 다음에 하려면 이런 문제를 하나도 못 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은 사고 발생 전에 임의해지 그런 것과 관련되는 뭡니까? 문제인데, 그렇죠? 요새 혼합 문제, 복귀적 혼합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설명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2번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갑은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걸 일견 맞는 것 같지만 뭐가 틀린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이게 바로 을이 지금 현재 소유권자예요. 갑이 계약자고. 그러니까 갑이 함부로 뭡니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을의 을한테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받거나 또 아니면 보험증권을 소지해야만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법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그렇죠? 타인을 위한 보험인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내용 법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건데 그것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갑이 을의 위임이 없음을 A보험에서 고지하지 않았어요. 고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당연하게 고지해야 되는데, 손해보험계약에서는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을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A보험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어떻습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보험계약 당시에 갑 또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하여튼 뭔가 잘못했어.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요거 이제 고지의무에서 다다음 시간에 제가 한 강의로 강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냥 무조건 고지의무 위반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놓고 막 해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떨 때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했을 때만 어떻게 되죠? 보험회사가 해지하는 거예요. 아무 때고 다 할 때가, 너 당신 감기 걸린 거 고지의무 위반했네 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계약 해지해버리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자가 의의가 없죠. 예, 그런 경우는 당연히 보험회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의 의미, 왜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것이 단서조항이 있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생활과 녹여놓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께서 딱
깨달을 거예요. 그까지만 여러분께서 딱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버리면 상법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를 않잖아요. 그죠? 예, 고지하지 않은 때는 과실로 인해서 중요한 사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는 어떻게 되겠죠? 예, A 보험회사는 그 안날로부터 1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 그죠? 예, 뭐 그 30일, 1월, 3월, 3년 딱 우리 딱 외울 거 딱 그거예요.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꾸 보다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되고 뒤에 가서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 날짜도 제가 제일 마지막 강의 때 뭡니까 보험계약법 통칙편 끝날 때 새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이고 외울 거 별로 없구나 딱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고지의무 위반 법규정 그대로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다음 시간에 요 법규정을 갖고 공부 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강의하겠죠. 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가서 더 상세하게 한번 또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회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또 나왔네요. 예,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틀린 걸 찾는 거예요. 그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어. 발생할 수 없는 거.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무효로 한다. 그죠? 보험사고 객관적 확정 거기서 배웠네. 그쵸? 그대로 맞고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사자 상반과 피보험자가 알지 못, 야 모두가 몰랐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국가가 간섭하면 안 돼. 무효로 하면 안 돼. 유효한 거야. 그죠?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한 거는 그 계약은 유효한 거죠. 3명 다. 그 단지 뭐죠? 3명 다 몰랐을 때. 그죠? 3명 다 알지 못했을 때만 그 계약은 유효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했고 요거 지문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오늘 공부한 내용이네. 그죠? 아니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사고 발생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복시적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뭡니까 그 주제 넘게 이거 뭐 감액되지 않은 보험 같은 게 시설물 같은 거나 시설 작물이나 버섯 작물 같은 거와 해당됩니다까지 제가 안내드린 거는 여러분께서 2차 시험을 공부하기 전에 적어도 어느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다음에 써먹을 수 있겠구나. 그 전까지 여러분께서 한번 그래도 들어놓은 게 있으면 쉽게 또 뭡니까 공부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쵸? 예,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차 시험 2차 시험 그 과목을 공부해 봐봐야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2차 공부가 어렵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1차가 어렵습니다. 저는 1차가 어려워요. 제가 그 머리가 좀 이렇게 차돌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암기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2차는 왜 어렵지? 답을 다 알려주고 그 문제 풀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그 소신이 확실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디까지 풀었나요? 여기까지 풀었나요? 예,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이것도 맞네요. 그럼 뭐 4번이 틀렸겠네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없다. 그죠? 여기에 틀렸네요. 그죠? 근데 여기 또 단서조항이 빠졌죠? 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죠?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법규정 그대로 나오는 그 지문이 많이 나오니까요. 법규정을 뭐 입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계속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입을 통해서 같이 따라서 공부를 하면 쉽게 뭡니까? 이거 틀렸네? 하고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650조, 요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효과. 요거는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해서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험 가입하다 보면 보험료를 연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보험회사가 무작정 기다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만이 해지할 수 있다. 뭡니까? 분명히 해지를 할 겁니다. 아니면 보험사고 났으면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죠? 근데 해지하는 거를 요렇게 해지해야 된다 하고 법에다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시험 문제도 해마다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요 650조가 나와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공부가 될 겁니다. 뭐 나머지 깊게 우리가 뭡니까? 손해 조사할 때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요거는 법규정만 정확히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